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카카오의 1분기 매출이 1조 2,580억 원, 영업이익은 1,57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분기 기준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카카오는 새로운 사업 확장과 공격적인 해외 진출을 시사했습니다. 네이버의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 관심인데요.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제2의 삼성전자로 떠오른 네이버와 카카오. 과연 ICT 산업의 대장주는 누가 될까요? 유튜브 실시간으로 의견 주시면, 댓글로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네, 카카오와 네이버의 실적 그리고 미래 전망 알아보기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인터넷과 엔터테인먼트 전문 애널리스트인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김현용 연구원님, 이 ICT 산업의 강자인 네이버와 카카오 정말 주목을 끌고 있는데 오늘 카카오 실적 네. 제가 역대 최대라고 말씀드렸는데 1분기 실적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상당히 이제 최근에 높아져 왔던 시장 기대치조차 충족을 시켰고요. 네. 또 특히 이제 외형 성장률, 매출액 성장률 측면에서는 네. 깜짝 실적이 나왔다라고 봐도 좋을 정도로 아주 높은 성장률과 예. 그리고 이 규모 측면에서도 이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깔끔한 호실적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적은 좋아졌는데 네. 늘 그렇지만 뭐 주가는 또 실적을 반영하지 네. 못하고 오늘 조금 약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예,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예.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1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었고요. 네. 1,500억대 중반 정도가 이미 시장의 기대치였는데 1,575억, 그러니까 한 1, 2% 정도 이익이 더 잘 나온 것에 대해서 네. 어떻게 보면 이익 측면에서의 서프라이즈는 아니다 보니 지금까지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는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지훈 교수는 이게 예. 오늘 카카오 실적 저희가 이제 네이버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볼 텐데 자세한 분석은 이제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총계 실적만 본다면 네이버와 비교해서 어떻게 1분기 실적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예, 네이버하고 카카오하고 실적이 거의 비슷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카카오하고 네이버하고의 차이가 분명했었는데 예. 이제 매출액만 보더라도 그 네이버가 이미 이제 발표한 거 보면은 한 1조 한 5천억 정도 매출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영업이익은 한 2,888억. 네.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애널리스트 분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네. 예, 당초 예상하고 비슷했습니다. 매출액이 이제 1조 2,580억, 예.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했고요. 45%.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지금 그 2,575억 원인가요? 1,575억. 죄송합니다. 네. 1,575억 원, 전년 동기 대비 이제 79% 예. 이제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익 규모가 비슷하고 매출액도 비슷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그 카카오하고 네이버를 이제 비슷한 그 어떤 그 경쟁업체로 보면서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요. 예. 어쨌든 향후에 이제 어떻게 될 건가 주가에 대한 관심도 많은데 이제 주가는 이미 사실 보게 되면 실적하고는 좀 선반영됐다고 봐서 미리 그런지 반영되니까. 오늘은 주가가 각각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1.3%, 예. 그다음에 네이버도 한 1.1% 정도 이제 떨어지는 수준이기 둘 다 때문에 하락세를 보인 건가요? 예, 이제 네. 실적하고는 좀 다르게 움직이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네. 김영용 연구원님, 이 두 회사 보면 지금 시가총액이 굉장히 좁혀졌어요. 많이 좁혀졌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차이입니까? 이제는 이제 10조 원도 채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까지 많이 좁혀졌고요. 네이버가 무지하게 지금 따라 올라온 거죠? 아니 카카오가? 맞습니다. 예. 카카오가 이제 상당히 많이 붙었고 예. 실제로 이제 어떤 시가총액의 비중을 이제 상대적으로 본다면 예. 카카오가 이제 네이버의 거의 한 80에서 85% 수준까지 지금 따라온 상황입니다. 예. 한 1, 2년 전에 비교하면 카카오의 뜀박질이 무서운데. 네. 예. 압도적으로 좀 빠르게 성장을 해왔고요. 예. 이렇게 시가총액 격차가 줄어든 이유는 가장 큰 부분이 성장성의 차이입니다. 성장성. 예, 네. 네이버는 기존에도 어떻게 보면 덩치가 어느 정도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예. 물론 이번 1분기에도 30%라는 작지 않은 아주 높은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을 했지만 네이버 카카오는 매출도 그렇게 늘었는데. 예, 상당히 늘었지만 예. 카카오로 까고 보니까 45%나 되는 거죠. 아. 예. 그러면 그래서, 예. 두 회사의 이제 좀 부분별로 한번 카카오 실적을 조금 부분별로 나눠서 본다면 네.
제일 이제 네이버 비교해서 볼 때 네. 저희가 이 검색도 있고 네. 검색 광고, 네, 맞습니다. 또 콘텐츠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좀 네네. 분야별로 한번 나눠서 좀 뜯어볼까요, 우리가? 일단은 이제 1분기 실적을 총평을 해본다면은 네이버와 카카오의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예. 네이버는 성장을 디스플레이 광고랑 광고. 핀테크 쪽이 주도를 했고요. 아, 금융 쪽 온라인 광고와 핀테크가 주도를 했고, 예. 카카오의 경우에는 예. 톡비즈 쪽에 이제 광고랑 커머스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사업 부문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톡비즈랑 콘텐츠가 견인을 했습니다. 톡비즈에 카머스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 네, 카머스가? 커머스와 광고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광고가 같이 들어가 예, 그래서 있고. 광고라는 공통 분모. 네. 그러니까 네이버도 광고와 핀테크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 카카오의 경우도 톡비즈 안에 광고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 예. 광고와 콘텐츠가 매출 성장을 상당 부분 견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양사의 차이점은 예. 공통점은 광고고 차이점은 네이버는 이번 분기 같은 경우 금융이 돋보였고 네이버. 카카오는 콘텐츠 쪽이 돋보였다. 이렇게 이제 콘텐츠 비교를 쪽이.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교했을 때 지금 네이버의 금융이라 그러면 네이버 뭐 파이낸셜입니까? 뭐 그렇습니다. 네이버페이에서 이제 2019년도에 분사해서 예. 이제 그 미래에셋증권에서 30% 지분 투자 받아가지고 설립한 회사가 네이버 어. 파이낸셜이고요. 예. 최근에 이제 그 CMA 통장 이제 발행을 하면서 이제 네이버 쇼핑을 이제 하는 그 투자자들한테 예. 소비자들한테 이제 최대 3%까지 이자 준다 그래가지고 기존 금융업체들이 좀 경계심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죠. 예. 근데 지금 이제 우리 김 애널리스트께서 네. 말씀하셨다시피 카카오 사업 구조랑 이제 네이버 사업 구조 비교해봤을 때 예. 카카오 사업 구조는 저는 이제 주목할 만한 게 올해 이제 플랫폼 사업이랑 그 콘텐츠 사업, 신사업 쪽에서는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카카오의 신사업 쪽. 네. 그러니까 지금 사업 구조를 보면 예. 그 지금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랫폼 사업, 예.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톡비즈, 톡비즈. 그다음에 포털비즈, 네. 포털비즈 우리 다음 생각하시면 되죠. 다음 커뮤니케이션, 톡비즈 같은 경우 카카오톡, 예. 이제 포털비즈는 이제 다음. 그다음에 신사업 같은 게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 쪽에 예. 카카오 택시, 뭐 내비, 아. 주차, 예. 뭐 이런 쪽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페이도 같이 신사업 쪽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콘텐츠 사업이 사실은 기존에는 이제 그 유료 콘텐츠 쪽에 이제 카카오페이지가 유명했는데 예. 그게 이제 카카오 M하고 이제 합병하면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됐고요. 그 최근에 일본 시장에서 이제 피코마가 이제 그 열풍이 일으면서 그쪽이 상당히 이제 부각이 되고 있고요. 피코마. 예, 콘텐츠 사업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상당히 그 피코마가 주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플랫폼에서 이제 톡비즈가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실적이 61%가 개선이 됐어요. 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플랫폼 사업에서 51% 정도 성장하는 데 이제 기여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신사업 쪽에서 이제 모빌리티 사업이 주목이 되는데 네. 이게 사실 카카오페이하고 합쳐서 89% 정도 전년 동기 대비 개선이 됐어요. 실적이 매출이. 모빌리티 쪽이. 예. 그러니까 모빌리티하고 사실은 그 플랫폼 사업 쪽에 상당히 이제 성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콘텐츠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피코마의 선전으로 인해서 전년 동기 대비 38%가 매출이 늘어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포털비즈 쪽에서만 뭐 계절성이 있어서 그런지 한 1% 정도 매출 척폭 증가한 거 외에는 다른 사업들은 상당히 이제 매출이 증가한 게 요번에 이제 그 어떤 역대 최대 네. 실적 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김현용 의원님. 네. 그러면 조금 뭐 구분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이 카카오의 피코마가 상당히 주목을 끈다고 하니까 네. 이런 콘텐츠 파트를 조금 이렇게 나눠서 한번 네. 네이버와 카카오 경쟁 포인트, 약한 포인트 이렇게 좀 비교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이제 양사의 색깔이 굉장히 다르고요. 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콘텐츠 사업을 잘 하고 있고 예. 규모도 조 단위의 매출과 한 10% 이상의 안정적인 마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 반면 예. 상대적으로 어떤 10대나 20대 초반, 그러니까 10대향 플랫폼들은 상대적으로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투자 관점에서는 네이버 대비 조금 열의에 있지만 현재 규모나 수익성을 창출하는 측면에서는 카카오가 잘하고 있다. 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네이버는 그 반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콘텐츠 사업 부문이 좀 많이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 적자의 중심에 이제 제페토나 스노우 같은 철저하게 10대를 겨냥한 플랫폼들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는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적자를 보고 있습니까? 네. 제페토와 네. 스노우의 경우에는 연간 영업 손실이 거의 한 1,000억 원 가까이 그래요? 될 정도로 상당한 적자를 감내하면서도 미래에 대한 투자를 꾸준하게 하는 그럼 그런 요게 사업 이제, 부분들이 흑자로 전환할 네. 전망이라든지 가능성은 어때요? 네이버의 경우에는 지금 당장에 그러니까 즉 한 뭐 1, 2, 3년 안에 예.
가파른 흑자 전환을 하기는 쉽지 않은 그 부분이 사실상 힘든 예.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이게 밸류에이션, 예. 어떤 우리가 기업 가치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는 조금 적자이고 매출 규모 또한 크지 않지만 예. 이게 성장성 자체가 3년 만에 20배씩 매출이 커지는 분야가 바로 제페토와 같은 메타버스 분야거든요. 예. 그런 쪽에 대한 높은 성장성에 대한 예. 기업 가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카카오와 비견될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의 그래요? 컨텐츠 부문과 예. 네이버의 컨텐츠 전체 부문을 예. 우리가 다 합쳐놓고 보면은 예. 카카오가 조금 앞서 있긴 하지만 거의 비슷비슷한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잘하느냐와 네. 또 미래에 어느 정도 잘할 것인가, 미래 새로운 사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하거나 하는 그 노력면에서 볼 때는 좀 카카오가 좀 이렇게 빨리 가고 있는 건가요? 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체적으로 사업부를 이제 운영하다가 예. 성과가 좋고 결과적으로 이제 그 뭔가 실적이 좋을 것 같으면은 이제 그 자회사 형태로 이제 분사시켜 가지고 그 해당 그 자회사였던 기업 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사업 전략을 추진해 온 반면에 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아직도 사업부 형태로 많이 유지가 되면서 예. 네이버 자체의 어떤 기업 가치를 올리는 데 기여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신사업 쪽에 유망한 쪽의 사업부를 확대하는 쪽으로 나가는 그 전략에 카카오가 좀 주목받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카카오에 대한 자회사들이 뭐 국내, 뭐 미국의 상장 이제 가능성도 나오면서 더 시장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카카오보다는 개별 자회사에 대해서 별도로 더 관심 있는 투자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카머스 쪽으로 좁혀보면 네. 네이버가 그래도 지금 훨씬 매출이나 실이 좋은 거죠. 훨씬 크죠. 훨씬 크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커머스 분야를 보면은 예. 결국 이제 온라인 쇼핑 분야가 될 텐데 예. 네이버 쇼핑이 이제 작년 기준으로 본다면 예. 시장 점유율이 거의 20%에 육박하는 압도적 1위 사업자고요. 1위 사업자고. 그 네이버 쇼핑과 카카오 커머스의 연간 결제액을 비교해 보면 한 예. 5분의 1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카카오가. 그래서 카카오는 어떻게 보면은 덩치보다는 예. 선물하기 많이들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면서 그 선물하기를 중심으로 독특한 시장 영역을 중심으로 틈새 시장인가? 맞습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규모는 크지 않지만 네. 20% 이상의 아주 안정적인 수익성, 높은 수익성을 가져다주는 알짜 사업이 카카오 입장에서도 커머스 분야에 해당합니다. 근데 양사를 굳이 비교하자면 네이버가 훨씬 더 크죠. 현재. 예. 그러면 이카머스가 앞으로도 계속 커질 텐데 네. 네이버가 우위를 계속 유지할지 경쟁이 더 치열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카머스 쪽에서 카카오가 얼마나 더 치고 올라올지 이런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뭐 애널리스트분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규모의 경제 입장에서는 이제 네이버가 우위에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커머스 쪽의 시장 점유율 보게 되면 한 18% 정도. 예.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그 동안에 이제 그 비즈 플랫폼 비즈라고 해가지고 예. 그 동안에 이제 광고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커머스 쪽 쇼핑이 이제 합쳐졌었어요. 그다가 작년 3분기인가요? 예. 그때 이제 그 이커머스 쪽이 이제 분사해서 나오면서 예. 이게 지금 현재는 결과적으로 규모가 커져가지고 전체 그 이제 그 네이버 매출의 한 20% 정도 차지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체 시장 점유율만 보더라도 이커머스 쪽이 18% 정도, 쿠팡보다 위에 있죠. 우리나라 시장에서. 예. 근데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5%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이제 이커머스 쪽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선물하기가 사실 주목을 받으면서 상당히 이제 모바일 이제 그 이용자들이 편의성을 갖고 이제 거래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능들을 많이 추가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이커머스 시장에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긴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앞으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광고나 이런 쇼핑 이런 쪽에 워낙 특화가 돼 있다 보니까 플랫폼 고도화가 잘 이루어진 반면에 사실은 최근에 이제 그 카카오 같은 경우는 네. 그쪽 기능을 좀 확대하려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카카오톡에 이제 과부하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보면 어제 예. 불통이 좀 있었다면서요. 예, 불통이 한 예. 뭐 9시 45분 이후부터 한 2시간 이상 불통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전기통신사업법, 뭐 작년 넷플릭스법이라고 하나요? 넷플릭스법. 그 넷플릭스법에 의해서 뭐 좀 제재를 받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유료가 아니라 무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네. 뭐 어떻게 제재를 받을지 좀 그거는 불확실해 보이는데 네. 어쨌든 안정적인 그런 그 메신저 그 서비스 회사로서는 예. 사실 그런 이커머스 쪽에 투자하는 게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카머스 전망 카카오톡은 어느 정도 앞으로 좀 더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일단은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뭐 지금 현재는 이제 5% 정도를 전후로 점유하는 상황까지는 왔는데 네. 최근에 또 이제 지그재그라는 이제 여성 의류 전문 플랫폼을 또 하나 인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그재그 네. 여성 패션몰. 네, 맞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인기가 높죠. 그거.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카카오 커머스에 이제 붙이게 되면 아. 작년 기준으로 이미 한 이제 6조 이상의 이제 결제액이 나오고요. 거래액이 연간 거래액 지그재그가. 규모가 전체 카카오로 봤을 때 예. 이제 카카오 쇼핑이 한 6조 규모가 나오고요. 예. 올해도 이제 이번 1분기 실적에서도 밝혔다시피 1분기에도 또 전년 동기 대비 거의 60% 가까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대입만 해보더라도 예. 그럼 올해는 한 10조에 가까운 수준은 나오겠구나. 어. 그래서 뭐 네이버와 체급차가 여전히 존재는 하는 상황입니다만 예. 카카오도 올해 말 정도가 되게 되면 그래도 연간 거래액이 한 10조 규모로 올라서게 되고 주요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익성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카카오 전체 생태계 안에서 중요한 이제 이익원으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해외 시장을 진출하고 이번 카카오도 오늘 실적 발표하면서 네. 컨퍼런스 콜 통해서 해외 시장을 좀 더 강화하겠다고 그랬다는데 해외 시장 진출 공략 면에서는 두 회사의 장단점은 어떻습니까? 우선은 이제 네이버가 예. 확실히 우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확실한 우위에 있다 네이버가.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냐면 카카오의 경우에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기반으로 예. 국내에서 사실 후발주자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광고, 커머스, 뭐 금융 예. 상당히 많은 부분을 어떤 부분은 1위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예. 부분은 굉장히 빠른 이제 패스트 팔로워로서 2위를 상당히 고수를 하는 기간까지 걸린 시간이 굉장히 짧거든요. 예. 근데 반면에 이제 한국 밖에서는 카카오톡 메신저가 사실은 거의 통용이 되지 않고 통용이 있는 아니니까. 그런 예.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제 네이버의 경우에는 라인 메신저가 한국에서는 좀 기반이 없었지만 예. 라인 메신저가 이제 일본, 대만, 태국에서 1위고요. 예. 인도네시아에서도 2위 메신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메신저를 기반으로 해서 뭐 뱅킹 서비스나 그다음에 O2O 쪽이나 이런 예. 영역으로 또는 뭐 스마트 스토어 같은 이제 쇼핑 영역 예. 이런 쪽으로 사실 사업들을 빠르게 확장시킬 수 있는 네이버가 예. 좀 더 우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네이버가 우위에 있는데 지금 일본에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컨텐츠 부분에서 왜 카카오가 피코마를 인수하면서 훨씬 지금 네이버 라인을 압도한다면서요, 많아? 그렇습니다. 네이버가 원래는 기존에 라인망가라고 하는 네. 그 콘텐츠 사업에서 좀 우위를 점하다가 최근에 라인망가가 피코마한테 많이 밀리고 있죠. 네. 피코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그 유료 콘텐츠 사업에서 상당히 이제 두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네이버의 한성숙 대표 같은 예. 경우도 막 그 사례를 아마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 최근에 오리지널 그 콘텐츠 유료 사업을 좀 확대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연재형 시리즈를 많이 출시해서 뭔가 이제 그 시장 점유율을 뭐 일본에서 뒤진 거를 많이 하겠다. 그래서 네. 그 북미 쪽의 웹툰 뭐 웹소설 플랫폼하고 와패드라고 하는 업체하고도 이제 제휴한 계획도 밝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해외 사업에서는 이제 네이버가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네. 일본에서는 특이하게 이제 이제 피코말 중심에서 그 카카오한테 좀 밀리고 있는 양상이 최근에 네이버의 적극적인 투자를 좀 이렇게 이끌어내는 그런 경향을 보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일본의 카카오 그 피코마의 강점은 왜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피코마가 사실 그 앞서 이제 잠깐 교수님께서 언급하셨던 그 연재형 서비스 이쪽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일본도 네. 그 큰 만화 시장이 이제 디지털화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네. 처음에는 네이버가 이끌었던 그 단행본형 그러니까 단행본 1권에 해당하는 디지털 콘텐츠를 예. 예를 들면 단행본 가격과 비슷한 뭐 3불이나 4불 정도를 주고 사서 한 권을 다 보는 형태의 서비스가 처음에 보급이 됐었고요. 근데 피코마가 후발주자였지만 빠르게 연재형. 저희 지금 한국에서 웹툰을 보듯이 네. 한 화당 얼마, 200원, 300원 더 짧은 호흡으로 가져가는 매 주간 연재형 과금 서비스를 피코마가 먼저 좀 도입을 했고요. 예. 이게 사실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면서 작년 하반기를 기해서 순위가 완전 바뀌어버린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두 회사의 미래를 봐야 되는데 어느 회사가 훨씬 더 성장성이 있을까? 어느 회사의 제국이 더 커질까? 왜냐하면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자, 이 삼성전자 그동안에 굉장히 이 많은 사람들의 우리 투자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기업이었는데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주가 측면에서 볼 때는 과연 장기 투자가 바람직한가? 회의적인 시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대신에 네. 제2의 삼성전자를 이런 거대한 플랫폼을 가진 네이버와 카카오를 선택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과연 그럴 때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말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보려면 두 회사 성장성을 봐야 되는데 우선 궁금한 게 서 교수님 저는 만약에 삼성전자를 그동안 투자했던 사람들이 뭔가 이 네이버와 카카오 플랫폼 제국으로 가고자 할 때 가는 게 바람직합니까? 아니면 삼성전자 같은 그런 탄탄한 기업을 계속 들고 있어요? ICT의 예. 대장주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 삼성전자라고 현재까지는 답하실 거예요. 예. 시총 규모를 보더라도 지금 이제 네이버가 60조인데 예. 한 5배 정도 이상 삼성전자 우위에 있고 예. 모든 이제 그 반도체 사업에 이제 사실 초점이 그 삼성전자에 있다 예. 보니까 사실 삼성전자에 관심 많은데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사업 다각화. 네이버나 사실 그 카카오가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더 다원화돼 있고요. 미래지향적, 예, 미래가 그다음에 밝다. 이제 성장 속도도 계절성을 크게 이제 제한받지 않고 예. 아주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그 가능성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장기 투자도 충분히 가능한 게 네. 카카오나 네이버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네. 또 시장에서 바라보는 긍정적 전망도 우리가 PER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 22 정도 되는데 예. 오히려 이제 그 카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지만 79. 80 가까이 되고 엄청 높네요. 예, 그 지금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도 60 정도가 돼요. PER이. 예. 그럼 시장에서 또 내재 가치 대비 시장 전망은 좋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네이버나 카카오도 충분히 장기 투자할 만한 사업 포트폴리오와 성장성을 갖고 있다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서 교수님은 바꾸시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삼성전자를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바꿔야 된다고 권장하시는 겁니까 지금? 예, 바꿀 것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우리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하는 측면에서 네. 네이버나 카카오에 대한 투자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네.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두 회사에 한번 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퍼라든지 미래 성장 동력 또는 약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전문가신데 우리 김현영 연구원은 두 회사 중에 한 회사를 고르라 그러면 어디를 선택할까요? 사실 이제 두 회사가 다 좋고 두 회사의 비중을 조절하는 관점으로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네이버 쪽을 왜 그렇습니까? 조금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큰 부분은 각각의 사업 영역 내에서 즉 온라인 광고, 예. 쇼핑, 핀테크, 콘텐츠라고 하는 각각의 사업 영역 내에서의 경쟁력이 예. 여기서 경쟁력이라 하면 마켓쉐어일 수도 있고 매출의 규모일 수도 있고 예. 이익의 규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사실 컨텐츠를 제외하고는 네이버가 많이 우위에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컨텐츠를 빼고는 네이버가 우위에 있다. 예, 그리고 뭐 해외 쪽 이렇게 해외 및 신사업 이렇게 예. 5개의 카테고리로 나눠 본다면 예. 콘텐츠 쪽에서 카카오가 상당히 강하게 치고 나온 부분을 제외하면 예. 네이버가 저는 상대적으로 좀 우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예. 불마켓에서는 우리가 어떤 모멘텀 플레이가 중요하지만 조정 국면이나 베어 마켓에서는 이 회사가 얼마의 이익을 벌기 때문에 이 정도 시가총액이 강하게 하방에서 지지될 것이다 라는 그런 하방 지지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를 조정 국면으로 보시고 그렇죠. 예. 또는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이 들어가게 됐을 때는 결국은 버는 이익의 규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관점에서 봤을 때도 네이버는 올해 연간 영업이익으로 예. 1조 4천억 정도를 버는 회사이고요. 예. 카카오는 성장성은 정말로 좋지만 예. 올해 연간 영업이익 기준으로 8천억 정도를 버는 회사입니다. 올 한 해. 예. 네. 올 한 해 예상 기준으로 예. 그 정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익의 어떤 절대적인 차이는 분명히 어떤 주가의 하방을 지지하는 요소로서 어떤 체급 차이는 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익의 어떤 펀더멘탈이 네이버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고 네. 또 각각의 온라인 광고, 쇼핑, 컨텐츠, 핀테크로 이어지는 사실 사업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게 네이버는 쇼핑을 중심으로 페이 포인트, 광고, 컨텐츠가 네. 네이버 앱이라는 하나의 구심점을 좀 작용을 하는 반면에 카카오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각계 전투거든요. 아, 그래요. 다만 이제 그 각계 전투를 굉장히 잘했고 네. 또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예. 외부 자금의 펀딩과 공격적인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잘해왔는데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네이버가 카카오 대비 우위에 있다라고 우위에 말씀드리는 있다. 것이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에게 선택을 권유한다면 우리 네. 김영영 연구원은 네이버를 선택하도록 권유하겠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뭐 7대 3으로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를 꼽으라면은 네이버라고 말씀. 소정 교수님, 카카오의 경우에는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가 올해 IPO를 앞두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카카오는 굉장히 많은 돈을 이제 확보할 수 있어서 투자를 많이 할 텐데 그런 면에서 좋을지 또 자회사를 이렇게 기업 공개를 하고 나면
투자자들의 관심이 카카오에서 멀어질지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는 자회사들 상장이 됐을 때 예. 카카오라는 그 모기업 자체가 일종의 지주회사 형태로 되면서 예. 관심을 덜 가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지금보다 관심이 좀 떨어질 수도 그러니까 있다. 주가에 대한 그 할인 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주가의 할인 그러니까 요인? 지금 어떻게 보면 주가가 상당히 이제 그 액면 분할을 지난 4월 예. 15일 날 그 500원짜리를 이제 100원으로 5분의 1로 예.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이제 그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기는 가벼워졌고 예. 뭐 향후에 이제 장밋빛 전망도 많이 있어서 20만 원까지 보는 분들도 있기는 네. 한데 어쨌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 자회사들이 지금 뭐 국내외 상장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카카오 자체보다는 계열사들한테 더 관심이 있어 보이는 지금 양상이에요. 근데 전체적으로 네이버하고 비교해 보면 네이버는 온라인 광고라든지 예. 이커머스라든지 이런 쪽에 상당히 강세가 있고 예. 근데 이제 네이버가 약점으로 보여지는 거는 지분 막교환 추세거든요. 지분 그러니까 지분 막교환. 막교환. 네. 지금 CJ 대한통운이라든지 예.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네. 지분 막교환하면서 전략적 제휴를 강화하고 있는데 네. 이게 사업이 잘 됐을 때 그 수익을 이제 독점하는 데는 좀 제한이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우려감이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이제 그런 쪽에서는 수익을 잘 낼 수 있는데 오히려 자회사가 이제 분사해서 나가면서 이제 그 독립했을 경우에 네. 카카오가 직접 벌어들이는 수익이 좀 줄어들면서 오히려 이제 이제 주가에 이제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네. 것들이 이제 주요 관심사항이긴 합니다. 근데 예.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이제 그 관심 있어하는 부분들이 예. 자회사에 대한 상장이 진짜 어떻게 될 건지 투자자들이 오히려 카카오 개별 자회사들한테 좀 많이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자회사들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카카오뱅크가 지금 7월 예. 중에 상장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페이도 이제 7월 이제 상장 가능성이 있고 예. 그 이후에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라든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해외 상장 같은 거 염두에 두고 있고 예. 최근에 이제 그 암호화폐가 이제 뜨면서 예. 암호화폐의 그 이제 우리나라 거래소 이제 1위라고 할 수 있는 업비트의 운영사라고 하죠. 두나무 지분 21.3%를 지금 이제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가 예. 지분법 이익 측면에서 상당히 수익이 이제 극대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거는 오히려 네이버보다는 사실 카카오가 시장에 관심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카카오페이와 뱅크의 네. 이 상장 일정은 다 정해져 있습니까? 시점은? 네, 일단은 이제 4월 중에 다 이제 양사 모두 예비 심사 청구를 했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 7월이나 8월 경에 예. 누가 먼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페이 뱅크 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예. 여름 시즌에서 3분기 안에는 이제 양사 모두 상장돼서 거래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네. 뭐 카카오 재팬 네. 이런 데 IPO 얘기도 있는데 그 올해 그 회사를 또 가능해요? 그 두 회사들은 사실 이제 올해는 조금 힘들어 보이고요. 올해는 안 되고. 올해는 이제 페이와 뱅크에 주력을 하고 예. 내년 정도 올해 말이나 내년 정도가 이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나 네. 또는 이제 피코마도 일본 쪽에 상장을 하느냐 예.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옵션을 고려하느냐 예.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됐었기 때문에 그 두 부분은 이제 좀 내년 쪽으로 미뤄지는 추세입니다. 사업 구조나 해외 사업 면에서 네이버를 좋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요즘 뭐 마케팅비라든지 네. 인건비 이런 네. 게 워낙에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맞습니다. 수익성이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네이버의 경우에도 아무래도 이제 비용 사이클로 들어가고 예. 광고 쪽은 뭐 30%대 마진 돈을 워낙 잘 벌지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콘텐츠 쪽에서 적자가 많이 나다 보니 예. 전반적인 수익성 자체도 이번 1분기에도 영업이익률 19.3%로 예. 어떻게 보면 20%도 살짝 깨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20% 전후로의 수익성은 일정 부분 지킬 수는 있겠지만 예. 당분간은 마진율이 올라가기는 쉽지 않은 구간인 건 맞다. 그러니까 마진율이? 매출이 늘어서 예. 마진율이 다소 정체되더라도 매출이 많이 늘어서 이익은 올라갈 수 있겠으나 마진율 자체가 올라가기는 쉽지 않은 구간에 있습니다. 그게 네이버고요. 예. 카카오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카카오는 신사업들이 적자 또는 BEP 수준의 수익성밖에 내지 못하다가 페이나 모빌리티 같은 것들이 올해부터는 좀 의미 있게 수익성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도 똑같이 광고는 20에서 25% 정도 마진이 나옵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는 작년도에 카카오만 보시더라도 예. 한 자리 초중반밖에 영업이익률이 안 나왔었어요. 그랬던 부분들이 그게 신사업 때문이었는데 예. 그 부분들이 적자에서 BEP에서 흑자로 돌아서다 보니까 이번 1분기에도 12.5%나 되는 예. 영업이익률이 나왔고 예. 여전히
광고 마진하고는 갭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예. 이 광고 마진에 수렴해가는 형태로 조금 더 마진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이버와 카카오 두 회사가 결국 여러 분야에서 겹치고 전쟁을 벌일 텐데 최후의 결전장이 어느 분야에서 최후의 결전을 벌이게 될 것 같습니까? 금융 쪽이 저는 되지 않을까 금융 생각하고 쪽에, 있고요. 아.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이제 CMA 통장으로 각광받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특히 주목받는 게 이제 최근에 그 전자금융법 개정이 되면서 예. 지금 이제 ICT에 대한 그 규제 샌드박스 때문에 이제 올해 4월부터 해가지고 예. 30만 원까지 후불 결제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예. 이제 카카오는 그런 서비스를 이제 하반기에 준비한다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오히려 금융 쪽에 치고 나갈 가능성이 있고, 더군다나 이제 올해 2월 달에 예. 이제 그 마이데이터 사업에서 예. 라이센스를 받았죠. 네이버 예. 같은 경우. 근데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마이데이터 사업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엔트 파이낸셜 2대주주의 어떤 그 대주주 적격수 예, 때문에 예. 못 받았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자산 관리 서비스라든지 이런 전통적인 금융업에서 좀 더 발전된 쪽으로 가는 게 네이버라고 봤을 때 예. 지금 그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를 중심으로 한 이런 카카오의 어떤 그 질주를 좀 네이버가 좀 저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쨌든 네. 각각의 영역에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예. 두 그 IT 기업이 상당히 금융 쪽에서 격전을 벌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네이버와 카카오의 현재의 전투 상황, 미래 상황 잘 들어봤습니다. 서지용 상명대 경학부 교수 그리고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